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지. 딸아이가 육아에 지쳐 있었어. 내가 도와줄까 말까 망설였어. 그러다 문득 이렇게 말했지. 내가 너 키울 땐 안 그랬다. 딸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더군.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할 줄이야. 난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 그땐 기저귀도 손빨래였고 밤새 안고 재운 기억도 많았어.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지만 그 시절의 고생이 입에 배었지. 하지만 말이야, 그건 과거야. 지금 아이들은 다르게 커. 육아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 내가 했던 방식이 정답은 아냐. 자식은 비교보다 공감이 필요해. 내 고생을 자랑하듯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 난 그렇게 못하는데 생각하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치게 해. 사랑으로 다가간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어. 노년의 지혜는 침묵에서 나와. 가끔은 말하지 않는 게 답이야. 내가 고생한 건 내 몫이야. 그걸 굳이 들먹일 필요 없어. 자식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야. 비교보다 위로가 먼저야. 힘들지?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 그게 훨씬 따뜻하더군. 어떤 날은 딸이 말했어. 엄마, 늘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느꼈지.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노년엔 말 줄이고 마음을 늘리자. 자식에게 남기는 건 훈계가 아닌 따뜻한 기억이 되어야 해.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바꾸지. 오늘 나는 다시 다짐했어. 내가 너 키울 때라는 속마음은 내 안에만 묻어두자. 두 번째,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어느 날 아들이 말하더군. 엄마는 늘 희생한다고 말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 그 말에 담긴 서운함이 느껴졌어. 난 정말 다 아들을 위해 했는데 왜 그게 부담이었을까?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 했고 힘드니까 직장 그만두라 했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들은 답답하단 눈치였지. 그제야 깨달았어. 내 기준의 사랑이었단 걸. 진짜 사랑은 선택을 존중하는 것. 결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더군. 난 희생을 미덕으로 여겼지. 하지만 자식은 그걸 짐으로 느껴. 엄마가 널 위해 포기했어. 그 말은 가시가 되어 남아. 자식은 미안함을 안고 살아. 자유롭게 숨도 못 쉬지. 노년에 해야 할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야. 내가 뭘 해줬든 간에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되돌려받으려 해선 안 돼.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야. 내 삶은 나의 몫이었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해. 내가 희생한 만큼 이해받으려 하지 말자. 그저 말없이 바라보자. 필요할 땐 손 내밀고 물러설 땐 조용히 뒷걸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이젠 말하지 않을 거야. 널 위해서란 말은 버리자. 대신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세 번째,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참기 힘든 말이 하나 있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그 말이 꼭 목구멍까지 올라와. 하지만 난 꼭 삼키지.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거든.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건 이겨놓고 비웃는 말 같아. 자식은 이미 상처받았어.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부모의 실망한 눈빛이야.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 훈수를 들으면 더 아파. 내가 똑똑해서 맞췄던 게 아냐. 그저 지나온 인생이 길었을 뿐. 하지만 자식도 자기 길이 있어. 넘어져야 배우는 것도 있지. 내가 미리 막아줄 순 없잖아.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야. 그걸 감싸주는 게 부모지. 예전엔 말했었지. 봐라, 내 말이 맞잖아. 그 말에 자식은 더 멀어졌지. 조언과 잔소리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자식은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어 해. 그게 참 어려워. 하지만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해. 내가 먼저 입을 다물어야 자식이 먼저 다가오더라. 요즘은 실수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줘. 그저 이렇게 말해.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더라. 난 이젠 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걸. 그러게 내가 뭘 했니 대신. 그래도 잘 해냈다 말하자. 자식은 스스로 자라는 나무니까. 네 번째 내가 없으면 넌 어쩌려고 그래. 아들이 말했지. 엄마 없으면 불안해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뿌듯했고 한편으론 걱정이 밀려왔어.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혼자 못 서는 나무로 키웠구나. 밥도 내가 하고 은행도 내가 가고 아이도 내가 봐주고 자식은 점점 의지하게 되고 나는 점점 지치게 됐어. 그때 말했지.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사랑처럼 들렸을까? 아니야. 불안과 통제가 섞였지. 자식은 그 말에 죄책감을 느끼더라. 자립보다 의존을 배우게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식. 그건 내 불안이 낳은 결과야. 이젠 손을 떼야 해. 늦었더라도 괜찮아. 자식도 독립할 시간은 필요해. 힘들어도 맡겨야 해.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겠지. 그래도 스스로 해보게 해야 해. 그게 진짜 준비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식도 나도 불행해. 늙어갈수록 놓는 법을 배워야 해. 잡는 것보다 놓는 게 어려워.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자식의 미래는 자식의 목.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대신. 너는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하자. 그 한마디가 자식을 살게 해. 나는 이젠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려 해. 다섯 번째 내가 다 알아. 넌 그러니까 안 돼. 자식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는 자주 끼어들었지. 그건 안 될 거야. 넌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자식도 변해가고 있었거든. 내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했지. 성격도 능력도 가능성도. 부정의 말은 상처가 돼. 넌 안 돼. 그 말은 자식을 꺾어. 자신감도 사라지게 해. 엄마는 늘 나를 못 믿어요. 딸아이가 한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자식은 믿음을 먹고 자라. 부모의 확신이 자식의 힘이지. 넌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큰 용기를 주기도 해.
나는 자식을 너무 잘 안다며 가능성의 문을 닫았던 거야. 이젠 알아. 자식은 내 그림자가 아니야. 내가 겪은 실패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건 믿어주는 것뿐. 실패해도 좌절해도 뒤에서 지켜봐주는 일.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겠어. 대신 이렇게 말할 거야. 내 안에 해낼 힘이 있어. 그 믿음이 자식을 키우지. 부정보다 응원을 주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니까. 6번째,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 사랑일까, 지배일까? 돌아보면 나는 도움 준 게 전부. 하지만 그 도움, 이제는 족쇄가 되지. 자식도 스스로 설 권리가 있어. 내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자식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 너는 아직도 어리다라는 평가. 자식은 어느새 어른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못 내려놔. 혹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올가맨 건 아닐까? 지금은 내가 빠져야 할 타이밍. 말없이 믿어주는 것도 사랑. 자식이 힘들어도 내버려 둘 때 그 속에서 자라는 독립심. 너 없이 잘 해내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성장해. 말은 적지만 신뢰는 더 크게. 노년엔 뒤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되자. 무너지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있어주는 나. 너는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사랑의 말이다. 7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안 돼. 이 말은 강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삶을 막는 벽이야.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건 없는 반대부터 던지는 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안 돼. 그 말은 부모의 권위만 내세운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 왜 그렇게까지 막고 싶은 걸까?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 불안감 때문일까? 자식은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아. 나의 옛 가치로 재단하면 자식의 삶이 휘청인다. 결혼 상대, 직업, 생활 방식까지. 자식은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어. 부모는 경험은 많지만 답은 줄 수 없어. 경험이 다르기에. 조언은 되지만 결정은 못해. 안 된다는 말 한마디보다 왜 그 길을 택했는지 들어보자. 이런 말이 더 필요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 나는 더 이상 방향키를 쥐지 말자. 함께 걷되 앞서 나서지 않는 자세. 노년의 지혜는 허락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 내가 살아있어도 너의 길을 믿는다. 그 말이 진짜 부모의 그릇이다. 8번째, 내가 이렇게 산 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찢는다. 내가 포기한 삶의 이유를 자식 탓으로 돌리는 순간 사랑은 짐이 된다.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못 누렸던 자유들, 그걸 자식 때문이라 말하면 자식은 평생 죄인이 된다. 나는 부모로서 희생했다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희생을 강요받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란 것뿐인데 왜 갑자기 원망을 들어야 할까? 사랑은 선택이었지. 강요된 숙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결정한 인생.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못해.
자식은 내 행복의 책임자가 아니야. 내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넘겨선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부모가 아닌 채권자가 된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고 양심의 부담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땐 내 선택이었지. 이렇게 정리하면 자식도 마음을 놓고 나도 미련 없이 편해진다. 9번째, 나중에 내가 후회할 거다. 후회라는 말을 경고처럼 던질 땐 이미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야.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해 두려움을 심는 말, 후회할 거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불신의 선언이야. 왜 그렇게 단정 지을까? 그건 과거의 내 경험일 뿐. 지금 자식의 인생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열릴 수 있어. 나의 실수와 실패를 자식에게 투영하지 말자. 자식도 넘어지고 깨지며 배우는 법. 그 과정을 막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 부모가 될수록 침묵은 존중이 되고 신뢰는 용기가 된다. 말 대신 지켜보는 것. 실패해도 등 돌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자식이 후회할까봐 걱정된다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을 해보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면 자식도 후회 대신 용기를 택한다. 10번째, 내가 죽으면 알게 될 거다. 죽음을 무기로 자식을 흔들려는 말.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유산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알게 돼. 그건 공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예고하는 말. 내가 사라진 이후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자식에게 남기는 건 사랑이어야지. 공포여선 안 된다. 죽음을 자주 말하는 부모. 자식은 마음을 닫는다. 지금도 부족한 마음에 떠날 때까지 죄책감을 남기면 그건 정이 아니라 짐이 된다. 죽음을 대비하려면 서운함 대신 사랑을 말하자. 나는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이 한마디가 남아야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다. 떠나기 전에 남길 말은 고마웠다, 잘 살았다. 그런 말들이어야 한다. 노년의 마지막 언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어야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자식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남겨야 할 건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